안녕하십니까. 네, 자, 휴가 잘 보내시고요. 저는 휴가 기간이 월요일부터였거든요. 오늘 어제까지. 근데 이제 집사람이 연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 월요일 날은 연수 받으러 이제 여주 데려다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바다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주에서 이제 내비를 켰더니 강릉까지 3시간 5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원래 1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안 되겠어요. 집에 가자.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일랜드 집안일을 하고 왔어요. 자, 보시고 오늘 이제 문제가 2개죠. 한 개가 이제 앞에 게 27대 문제고요. 뒤에 문제가 32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만하죠? 우리 지난주에 저번에 푼 문제 있죠. 2개. 근데 그 문제랑 또 겹쳐요, 문제가. 뭔가 한번 보세요. 기출 문제 푸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가 또 나와요. 시험 보러 왔더니 새로운 문제 나온다. 이런 새로운 문제는 공시법은 많으면 한 문제예요. 많으면 한 개. 기출 문제 반복입니다. 이제 정확히 보시고 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 1번 문제 푸실 때 그 제목을 잘 뽑으세요. 1번 요 1번 문제는 제목이 뭐예요? 지목. 이것은 이렇게 돼야죠. 체크하고 1번 지목을 지적도미 인하되 동하는 때는 부호로 표기해야 한다. 목의 표기죠. 후디대장은 정신명칭 보면은 부호. 2번 운수, 약수, 소기둥 일상 운송한 송수관, 송유관 정에서 부지는 뭐다? 그건 이제 광천지는 용출구와 그렇고 유자기한 토지가 광천지고 여기는 광천에서 제외지. 이렇게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수관, 송유관 여기는 잡종지 그러고요. 저장설 그럼 요거는 그것도 돼. 이거는 광천지의 예외 조항이 있지. 틀렸고. 3번은 무슨 원칙? 안 들어봐야지. 일필일목의 원칙. 그다음에 4번은 무슨 원칙? 무슨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5번은 무슨 원칙? 5번. 영속성의 원칙. 좀 돌려봐 버리죠. 이렇게 했지. 요거는 그렇게 했어요. 토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주법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묻고 간단하게 이제 영속성의 원칙이죠. 답은 몇 번? 가면 되고 이제. 이런 문제 나와요 시험에. 하는 말 있죠. 문 문제.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우리 공시법은 특징이 뭔가 하면요.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가 한 절반은 그냥 주는 문제인데 이제 주는 문제 주면 또 싫어하죠. 나는 안 받겠다. 받으세요. 주는 문제야. 하나 첫 번째고. 2번. 2번도 이제 똑같죠. 이제 체크하세요. 이제 줄 그세요. 제목이 뭐다? 뭐 틀린 건 나왔고. 1번.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도서의 부지는 뭐다? 학교 용지. 2번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그 포인트네요.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한다. 그거는 뭐다? 창고 용지. 확인해야죠. 오케이. 창고 용지. 3번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하나 딱 자르고 그다음 이제 강사법에 따른 봉안시설 읽어주시고 봉안시설은 옛날 말로 하면 뭐예요? 납골당. 납골대 명칭 바꿔서 봉안. 그다음 이제 접속된 주소실의 부지는 여기까지는 묘지가 맞죠. 그다음에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그건 대가 돼야지. 법에 이렇게 지 법에 부지 딱 자르고 다만 나오죠.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제외. 그럼 뭐다? 네, 이렇게. 답은 3번. 3번. 그다음 이제 4번.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요거 왔어요. 이제. 일정한 궤도. 또 하나 이제 접속된 역사 등의 부지. 그럼 뭐다? 철도 용지. 궤도가 나오면 이제 철도용지 되고. 그다음 5번. 육상에 징후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해서. 그래요. 육상에 나왔고 요거 왔어요. 이제.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 요거는 뭐다? 양어장 그래야죠. 자 보세요.
이 문장이 그때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30회인가 또 나왔죠. 이걸 바꿨지. 세상에 요렇게 OX X 벌써 이제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낼 거야. 여기를 양식장 그럴 거야. OX X 이게 시험 내는 방법이 이렇게.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답은 아까 3번이었고. 특징이 뭔가 이제 지목 파트가 이렇게 두 문제가 매년 시험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자 제목이 뭐예요? 제목 면적이 나와야 돼요. 면적 결정해야죠. 이렇게 합니다. 면적 결정은 흔히 100단위 지역은 면적의 최소 단위가 얼마? 0.1까지고 1000단위는 1. 자, 근데 문제는 아무리 봐도 축척이 안 나왔어요. 이건 축척이 얼마? 그렇죠? 이 포인트예요. 앞으로 경계점 좌표 시행 지역. 요 지역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 축척이 얼마? 500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100단위니까 1029.551은 우선 어디까지는 등록이 되고 0.5까지는 등록이 됐고 그 다음에 0.051 요거는 0.05를 초과한다 0.05로 끝났다 초과죠. 초과니까 어떻게 한다? 올려야지. 올려서 1020.6 이렇게 하죠. 이제 알아두시고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일단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경계점 좌표 시행적 대부분 추측이 얼마? 제가 대부분 그랬죠. 근데 500분은 아니에요. 뭔가 하면 보세요. 이 지역도요. 추측이 1의 1도 있을 수 있고 1도 있을 수 있고 문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 자, 경계점 좌표 시행적에서 축척이 6,000분의 1인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는 면적 계산을 100단위로 해야 돼요? 1000단위로 해야 돼요? 100단위로 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봐요. 이 지역은 앞으로 해야 돼요. 앞으로. 축척은 다양한데 뭔가 결론은 딱 나오면 되나 축척은 100단위로 하는 거예요. 면적 결정. 그거 알고 계세요. 장난을 치면 그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시험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경계점 좌표 시행적은 축척 불문하고 언제나 어떻게 한다? 100단위로.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3번도 간단하게 이제 뭐 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4번. 4번은 제목이 뭐예요? 그렇지. 경계죠. 경계의 구분 및 경계가 포인트죠. 인 것도 있고 1번 지문은 역사가 깊어요. 1번 지문은 글로리 지문으로 매년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요. 시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등으로 구분한다. 줄그세요. 토지의 지상 경계는 뭔가 하면 우리가 경계 그러면 경계는 원래 도상 경계죠. 이거는 지상 경계예요. 이 얘기야 이제. 인접한 토지인데 이렇게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랑 가운데다가 담장을 설치하면 앞과에서 나중에 분쟁 위험이 높아요, 낮아요? 담장 설치하면 낮아지겠지. 요 얘기예요. 지상 경계를 해줘라 그 말입니다. 요 문장은 매년 뜨는 들놀이 지문이에요. 이렇게 2번 지문. 2번 토지가 세면으로 쓰면 접하는 경우 여기네요. 바다와 토지는 어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그래야죠. 정답은 2번. 맞았죠? 아지라고 중문제야. 3번.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에 특정 파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하기를 1필에 토지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건축물이 있죠.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토지를 분할할 때 건축물이 걸리게 이렇게 토지를 분할하면 돼요, 안 돼요? 원칙은 안 되죠. 근데 예외가 있죠. 건축물에 분할할 수 있다. 네 가지. 그게 국가가 관여할 때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있으니까 분할할 수 있다 들고. 4번 배배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시설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이제 제목 줄주세요. 이런 뭔가 하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요 문장 주의하셔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사건 보세요. 갑의 토지가 면적이 500제곱미터. 갑이 토지를 잘라서 이제 100은 가지고 200은 팔고 싶어요. 이제 문제는 보세요. 가서 딱 보면은 300, 200 구분선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원칙은 이렇게 하죠. 측량을 먼저 하고 나중에 여기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해야죠. 이게 원칙이죠. 지금 나온 거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측량한대요. 그럼 앞으로 이제 요 문장.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요 문장이 딱 나오면 요거는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다 떠올라야 되지. 예외인데 공호가 이제 5가지죠. 5가지인데 4가지는 뭐예요? 똑같이 국가가 관여할 때 이렇게. 그다음 이제 하나가 추가됐죠. 하나가 뭐다? 소유권이나 매매,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할 때. 앞으로 이렇게 하야 되지. 3번, 4번 비교 문제가 정답으로 뜰 차례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이 서브노트 한번 딱 펴보시고 서브노트 이제 확인 한번 하고 와야지. 자, 경계 파트에서 17페이지 서브노트. 두 문장을 딱 정리하세요. 첫 번째. 자, 토지를 분할할 때 건축물을 위해 분할할 수 있다. 원칙은 없다. 예외는 건축물을 위해 분할할 수 있다. 4가지 그래서 이제 국가가 관여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측량할 수 있다. 5가지인데 4가지는 뭐고? 국가가 관여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추가. 한 개가 뭐다? 소유권이냐 매매. 불합리한 경계 시정할 때. 양자 비교 충분히 이제 답으로 뜰 차례입니다. 또 주요 포인트였고. 자, 정리해 놨죠? 그 다음 5번은 공유 수면을 매립했어요. 공유 수면을 매립합니다. 이때는 이제 경계는 어디? 여기 이제 바깥쪽 어깨 부분. 경계 파트. 경계 파트 이제 특징 말씀드릴게요. 30회 이후로 최근에 매년 시험 나오다가 작년에 한 번 쉬었어요. 우리 한 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두 개는 꼭 구분하고 자, 한번 하기도 할게요. 16페이지 첫 번째. 인접한 토지의 상하에 보조차가 없을 때는 어디? 구조물에 보조차가 있을 때는 하단부, 절토가 되면 상단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가지는 원칙은 뭐가 기준이고 소유권이 기준이고 그 말이 와야지. 소유권이 불분명하면 보하절상. 그다음 바다와 토지는 어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그다음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하면 바깥쪽 어깨 부분. 고기가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마 올해 시험 나오게 되면요, 요 양자 비교 여기가 이제 한번 나올 차례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 이제 5번 문제. 5번도 이제 이것도 이제 기본 문제 스타일. 5번 문제는 제목이 또 뭐예요? 그렇죠. 이건 지번 부여죠. 이렇게. 이번에 부여됐고 그런 것은 돼 있고요. 가로 속에 지적 소관청은 도시화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 사업 시행자가 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됐고. 이제 하나 공사 준공되기 전 도시화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 지원을 부여할 때는 뭐에 따르되? 그렇죠. 사업 계획도에 따라야 되고. 번째고. 또 하나 보세요. 여기 이제 도시화 사업이니까 지원 부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한다? 어떤 방식? 지적 확정 측량. 그렇지. 요걸 이제 준용해야죠. 이렇게. 이제 보세요. 가로를 여기 쳤죠? 시험 또 내면 여기다 가로치겠지. 여기 오늘 문제는 이제 사업 계획도 나와요. 또 하나 이제 공사 준공되기 전이죠. 보세요. 공사 준공 전이니까 지역 소관청은 토지가 어떻게 만들지 아직 모를 거 아니에요. 뭐 가져와라? 사업 계획도 가져와라. 또 도시화 사업이니까 지원부에 어떻게 한다? 지적 확정 측량을 준용한다. 그래. 이거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이것도 이제 한번 나올 때도 됐어요. 이제 이번 파트 10페이지 보시고 페이지 이제 알고 있으니까 확인만 할게요. 첫 번째 지번 부여 방법. 신규 등록 전환. 지번 부여 원칙은 어떻게 하고?
원칙은 인접지 본번의 9번. 이렇게. 그럼 예배는 꼭 단어가 셋 중에 하나 와야죠. 세종지번의 인접,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예배 조항이죠. 예배는 어떻게 한다? 세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토지를 분할합니다. 토지를 분할하면 포인트. 본번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토지 분할할 때는 스타트가 이제 본번의 와야죠. 본번이 안 바뀌니까 뭐 바꿔라? 부번. 어떤 부번? 세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이렇게. 또 분할된 토지에 건축물이 있을 때는 기존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 합병. 합병하게 되면 선순위 지번이죠. 선순위 지번인데 우리는 본번 위주로 한다, 부번 위주로 한다. 본번 위주로 했고. 또 이제 그다음 합병되는 토지에 건축물이 있을 때 뭐가 필요해요? 그래야 신청이 있으면 부여할 수 있다, 부여하여야 한다. 부여하여야 한다. 또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하면 지번은 원칙은 본번으로 부여하죠. 근데 이거 어때요? 관계에 걸치는 지번 쓰면 돼, 안 돼? 안 되고 시행적에 안과 밖에 같은 본번 있을 때 안 되겠죠? 그거를 제외한 본번. 문제는 본번을 쭉 붙이면 지번이 이제 남아요, 부족해야죠. 부족할 때는 블럭식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자유식도 할 수 있다. 블럭식은 그거죠. 블럭 단위로 본번을 부여하고 필지마다 부번을 붙인다. 블럭식. 자유식은 세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에 특정 측량을 준용하는 거 네 가지 뭐 있다. 고지행축. 요거 시험 나올 수 있어요. 하나고 또 하나가 이제 요거예요. 공사준공전 지원 신청할 때는 뭐 가져와라? 사업 계획도 가져와라. 거기가 이제 한번 답으로 뜰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개 더 추가시키면요. 5번에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은 누구 권한이고 지적 소관청 권한이고 그다음 중요하죠. 지적 소관청에서 지번 변경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라? 지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받아라. 언제나 승인은 하나 위에서 하니까. 그래서 언제 이번 파트도 이제 느낌이 확정시장 파트 있죠? 거기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 6번. 이제 6번은 제목이 뭐다? 이제 중앙지적위원회. 힌트죠. 인거 어때 있고. 1번 위원장.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 이건 다 봤죠? 그다음에 2번 중앙지적위원회는 단기를 추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주할 수도 있다. 뭐 기본 조항이고. 3번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수 봐야죠. 5명 이상 10명 이하고. 4번은 회의 원칙이죠. 가반수 출석에 가반 찬석되고. 5번밖에 없네 뭐. 5번에서 보세요. 회의해야죠. 문제는 위원들이 안건 알아야죠. 안건 통지합니다.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또 하나 이제 서면으로 통지한다. 잘렸어요. 이제. 다 보이죠? 통지 보시고 또 하나. 요 문장하고 있죠. 축변위 회의할 때 똑같아요. 거기도 축변위 회의할 때도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되겠죠. 그래서 중앙지원의 구성도 한 번씩 보셔야 되고. 일단 그 앞에 면에서는 막 크게 난이도 높은 문제가 없죠. 기본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7번. 이런 게 조금 어려운 파트죠, 이제. 7번은 이제 문제 제목 뭐다? 지적 공부의 등록사. 지적 공부와 등록사. 틀린 것. 자, 1번. 토대장,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우리 알고 있는 것. 첫 번째, 모든 지적 공부의 공통상 두 가지는 뭐? 소재와 지번.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토지 고유번호는 어디만 들어간다? 그렇지. 도면에만 안 들어간다. 이상 없지. 왜 또 놀래 또 다시. 자, 모든 지적 공부의 공통상 두 가지는 뭐?
소재와 지번 됐고. 고유번호는 어디만 들어간다? 도면에만 맞춰놓고. 2번 입연대장 지번 들어가요? 공통이지. 그럼 이제 공시지가와 기준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시지가 왜 적어요? 요거 알아야 세금 거두니까. 지적도에 경계에 들어가요? 그렇죠. 경계는 이제 도면에 가야 되고. 또나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그래서요. 토지 중간에 이렇게 네모칸. 네모칸이 뭐다? 건축물의 위치. 4번 공유지 연명부에 소유권 지분 들어가요? 공유지니까 지분 적어줘야 돼. 그 다음 권유 부분 건물의 표시. 그렇지. 요건 이제 대지권 들고 가야지. 여기 단순히 이유는 공유지니까 아직까지 건물은 없어요. 5번에죠. 대지권 등록부다. 대지권 비율 들어가요? 가야죠. 건물 명칭 들어가야죠. 이런 문제가 이제 기본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세요. 결론 한번 가면 2개. 토지대장, 지적도 2개는 외우셔야 돼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보고 할까요? 확인하면 또 확인 안 하니까 또 억지로 또 봐야지 또. 자, 첫 번째 이제 20페이지 써보노트 20페이지 펴주시고 페이지 첫 번째 이게 구조만 토지대장. 그래서 이제 명칭 쓰고 절반 잘라서 왼쪽에 어떤 토지 표시 4가지 뭐 지번, 지모, 면적. 오른쪽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의 뭐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앞에는요 그것도 있어요. 변동일자와 변동원인데. 그다음 이제 꼭대기 위에는 뭐다? 고유번호가 있고 가운데는 뭐가 들어온다? 토지 이동 사유. 토지 변화 등 적어줘야죠. 4개는 기본이고. 자, 그다음 현재 왕길동에는 도면이 몇 장쯤 있다? 50장 이상. 여기다가 토지가 이제 몇 번 도면에 있다. 도면에 관한 사항 적어요, 말아요? 적어야죠. 이게 이제 도면 번호, 장 번호, 축척 들어왔고. 그다음에 대장 가지고 세금 걷어야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공시지가.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도면에 관한 사항. 이제 공시지가 있죠. 이 파트가 이제 잘 시험이 나와요. 첫 번째 하나 됐고, 두 번째는 보세요. 도면. 도면을 한번 또 딱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도면 그림은 꼭대기 십자가 표시 와야죠. 십자가 표시는 뭐다? 색인도 이렇게. 그다음 시, 구, 동 쓰고 지적도 몇 장 중 몇 호. 그는 축척. 축척 밑에는 이제 붉은 테두리선 딱 그리고 붉은 테두리선 뭐다? 왜 도각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웃사이드 아래에 숫자 있죠? 이게 뭐다? 도각선 수치 이렇게. 그다음 안에는 토지 그려야죠. 이렇게. 이제 10의 대, 11의 주, 12의 공. 그만큼이 이제 기본사항. 확인. 첫 번째. 십자가 표시는 뭐고? 색인도. 색인도의 기능은 도면에 연결 순서를 나타낸다. 이렇게. 그 다음 시구동 뭐다? 소재. 지적도는 대명. 대명은 지적도든가 임야도든가 둘 중에 하나 됐고. 그래서 이제 몇 장 중 몇 호 돼 있고 축척이 들어오고 테두리선은 뭐다? 도각선. 아웃사이드 아래의 숫자는 도각선 수치 이렇게 했고. 그 다음 10, 11, 12 뭐다? 지번. 대, 주, 공, 지목. 선은 뭐다? 공개. 다시 이제 도면에 토지 표시 4가지 뭐 있다? 그렇지, 4개 와야지. 소재, 지번, 지모, 경계. 그 다음 또 도면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점. 요거는 뭐다?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는 지적 부근점. 동그란 십자가는 지적 삼각점. 이렇게. 그래서 지적 기준점의 위치 이렇게. 그다음 또 12의 공 가운데 네모칸 뭐다? 이제 건축물의 위치. 그래서 보세요. 지금 나온 게 이게 이제 모든 도면의 공통사항이지. 모든 도면. 그다음에 또 현재 경계점 좌표구도 시행적 지적도에는 특징사항이 3가지 있죠. 첫 번째
지적도 제면 끝에 뭐다? 좌표. 이렇게. 제면 끝에예요. 좌표 들어왔고. 밑에 숫자 들어와 있죠. 25.35, 뭐 20.17. 자, 이 숫자는 뭐다? 그게 이제 경계점 간의 거리. 한 번 더. 15.35. 정확히 무슨 뜻? 여기 실제 거리가 25m, 35cm. 요거 이제 읽을 줄 아셔야 돼. 요거만 아직 시험 안 나왔어. 읽는 방법. 그다음에 도면 끝에는 뭐다? 이 도면에 의하여 신장할 수 없음. 그림 2개 보셔야 돼. 어차피 이제 등록상 파트 여기가 이제 2문제 거리예요, 시험에.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8번 볼게요. 8번도 이제 이것도 기본 문제 스타일이에요. 8번 제목이 뭐다? 부동산 종합 공부. 딱 다르고 제목 부동산 종합 공부. 틀린 것. 1번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 공부 기록 사항에 관한 건물들 일부에 관한 지명서를 발급한 자는 지적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 신청할 수 있다. 열람 신청은 누구에게? 소관청도 되고 읍면동장. 포인트네. 읍면동장 어떻게 줄 수 있다? 요즘 다 지금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주면 된다 그 말이지. 알아야 되고. 2번 지적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상 정정을 위하여 부동산 상호관 1차지 안전상을 발견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해야 한다. 보세요. 이건 만들어 놨는데 종합 공부랑 각종 장부가 내용이 불일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관리해라 그 말이고. 한번 부동산 토지 소유자는 종합 공부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 이제 잘못을 발견하면 소관청의 읍면동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뭔가 하면 현재 부동산 종합 공부와 장부가 불일치하죠. 네, 소유자는 신청할 수 있죠. 네, 신청은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이 해야지. 읍면동장 신청할 수는 이 말이죠. 읍면동장 X. 답은 몇 번? 3번. 그럼 이제 한 번 더 확인. 4번. 4번은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게 무슨 장부? 이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5번 지적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 중 부동산 상호관 일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장에게 내용을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 4번, 5번 지금 중요하죠. 잘 아셔야 되고. 자, 집 한번 보세요. 이제 확인만 한번 하고 갈게요. 명칭이 부동산 종합 공부죠.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장부가 이제 4개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가 뭐다? 들고 첫 번째가 적 공부, 두 번째가 건축물 대장, 세 번째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또 하나가 개별 공시지가. 이게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문제가 뭔가 하면 현재 보세요. 종합 공부 등록 사항이랑 얘랑 등록 사항이 불일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문제는 보세요. 지적 소관청에서 양자의 불일치 발견했어요. 소관청에서 문제는 소관청 이걸 함부로 막 정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불일치가 더 심해질 수 있죠. 이렇게 합니다. 지적 소관청에서 양자의 불일치를 발견하면 소관청은 등록상을 관리하기 장에게 정정을 뭐 한다? 요청해줘. 요청을 하면 요 관련기관 장에서 요 확인을 하고 종합 공부를 정정해라 그 말이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가 불일치를 발견했어요. 소유자가요. 직접 여기다 신청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소유자 어떻게 해야 돼? 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한다. 이렇게 하죠. 명칭 구분하셔야 돼요. 느낌이 이제 요 파트가 이제 한 번 더 답으로 들 차례입니다. 서브노트는 또 거기 있어요. 지금 또 쓰고 있는데 27페이지 제일 끝에 줄 등록사항 정정. 그래서 2번, 3번 잘 보셔야 돼. 제일 끝에 줄 2번과 3번. 2번은 소관청이 발견한 경우죠. 소관청은
관련기관 장에게 정정을 뭐한다? 요청한다. 됐고. 두 번째,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지적소환청에 신청한다. 이제 요때 정답으로 뜨고 그 정답을 한 번도 안 떠서 정답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나올 차례입니다. 일단 요 파트도 이제 그 기본적인 지문이니까 확인하셔야 돼. 그다음에 이제 9번. 처음에 아까 좀 얘기했죠. 지적공고 동영상은 보통 두 문제 나오거든요. 종합 문제 하나 나왔죠? 이제 나온 거예요. 9번. 자, 제목이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사항. 고른 거 어때 있네. 첫 번째. 집원은 들어가나요? 그렇죠. 소재 집원은 공통이니까. 그다음 토지동 사유가 들어가요? 아니죠. X. 그다음 2번. 토지 고유번호 들어가야죠. 이렇게 외우세요. 고유번호는 어디만 들어간다? 도면에만. 지적 뒤마다 도면만 들어가야죠. 그다음 부호미 부호도 돼야죠. 2번이네. 2번이고 3번 경계 들어가요? 그래서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경계는 등록사항이다. X예요. 경계점이야 점. 점을 찍는 거지 경계를 그리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 삼각점 및 균적 위치 없지. 없어. 균적 위치는 어디로 가야 돼? 도면. 4번에 좌표 들어가요? 그렇지. 좌표 있어야지.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X. 5번에 면적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실지별, 경계점, 좌표의 장번호 들어가겠죠. 이제 장번호. 자, 이렇게 해서요. 아파트가 만약에 1000세대예요. 1000세대. 그러면 경계점 좌표 몇 장쯤 있을까요? 최소 1000장이지. 편집도 하나씩이니까 이제 넘버링 해야 돼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것도 이제 기본 문제 스타일이에요. 자, 확인 한번 할게. 자, 책 한 표 보시고 또 뒤로 가면 있습니다. 정신 적어야죠. 이제. 경계점 좌표 놓고라 쓰고 9번 내세요. 첫 번째. 모든 지적 공부의 공통사항 두 가지는 뭐? 소재와 지번. 당연히 적어야 되고. 적었고. 그다음 고유번호는 어디만 들어간다? 도면에만. 고유번호 적어요 말아요? 적어야지. 이렇게 해서요. 실제는 없어요 칸이. 근데 이따 우겨야 돼 이렇게. 고유번호 있다. 우겨야 되고. 그다음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는 부호도 이렇게. 여기가 부호. 여기가 좌표. 보세요. 그럼 만들어 볼게. 토지 이렇게 사각형 모양입니다. 이제 이렇게 부호를 찍어줘요. 이렇게 찍어주고 부호를 달아야죠. 넘버링 해야지 이제 1번, 2번, 3번, 4번 부호가 1, 2, 3, 4 4개. 그러면 측량을 하면 그 4점에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좌표 적어줘요. 이렇게. 그거 이제 좌표 가지고 면적을 계산해라 그 말이에요. 대부분 시험은 요거 나왔고요. 등록사 확인. 첫 번째. 모든 지역 공부의 공통사항 두 가지는 뭐? 소재와 지번. 고유번호는 어디만 들어간다? 도면에만. 그 다음 여세요. 원래 부호도가 없거든요. 이것도 이따 우겨야 돼 이제. 부호 및 부호도 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좌표 들어와야 돼. 흔히 그렇게 장난쳐요. 경계점 좌표구에 경계는 등록사항이다? 아니죠. 경계 점이지 점. 등록사항 보통 이제 두 문제 거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제 그림을 잘 보셔야 돼. 네? 10번 가볼게요. 10번도 이제 현이의 이제 심의 의결사항이네. 제목에 축변이 줄거주시고 제목 의결사항이 이거. 첫 번째 축변이죠. 첫 번째 축척 변경 시행 계획이 가는 사항 없죠. 보세요. 이제 뭔가 하면 이건 약간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2번 지번별 경비상금액 결정 항상 결정할 때 이렇게 했죠. 소관청이 조사해서 축변이 알려줘야죠.
통상 결정은 누가 한다? 측변위가 했고. 그다음 3번에 추적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그렇죠. 승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도자와 대도시장이 해야지. 그럼 이제 산정할 때 나왔고 이 신청 어디다가 했어요? 어디다 했어? 소관청이 했고 이 의결은 추변위가 하는 거죠. 의결 순제.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여기야. 하도 세게 우겨서 내가 놀랬어 지금. 시행 계획은 맞아. 왜?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했지. 사전 절차에서 제일 처음에 수요자 얼마 이상 동의받고 3회 이상 동의받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했어요? 축변위의 의결이 필요하고 누가 의결이 이거야. 그럼 이제 누구의 이제 승인? 지도지사 승인 받아라 이렇게. 그다음 몇 번? 3번이야 3번. 혹시 내가 놀랬어 지금. 자, 보시고 이제 확인 한번 할게요. 자, 축변이 이제 축적 변경. 올해 또 시험 나올 거예요. 39페이지. 그리고 이제 뭐가 시험 나온다? 보나마나 또 이제 뭐 날짜 물어보겠죠. 해요. 잘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가 축적 변경, 뒤에가 청산. 번째, 축적 변경 시행 공고 기한은 얼마? 10일.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문은 30일. 요게 기본. 넘어와서 상금 공고 기한은 줄어들어서 15일. 상금의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20일. 통지가 왔는데 마음에 안 들죠? 이제 이신청해야죠. 상금에 대한 이신청 얼마 이내에 누구에게? 1개월 이내에 지적 소관청 했고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에 누가? 1개월 이내에 변리가 하고 금액이 정해졌고 그럼 이제 통상금 납부해야죠.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지급해야죠.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20, 30, 15, 20. 1월, 6월 학고. 그다음 축적 변경할 때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아라? 3분의 2 이렇게 하고. 또 축변위에는 소유자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렇게 하고. 날짜 외우셔야 돼. 날짜가 이제 내년이 이제 뭐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10번 정답 3번이야. 이거 찍으면 안 돼. 또 하나 축변이잖아요. 보세요. 축변이 권한은요 대부분 이렇게 되죠. 단어가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 축적 변경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청산이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꼭 들어가 있다. 축적 변경이나 청산. 자, 그다음에 11번. 여기 또 이제 공화 문제 스타일이에요. 넘어갔어. 이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 공부. 문제 스타일. 이거 어때 있고 1번.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유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맞죠? 2번. 지적 소관청은 도시화 사업 등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는 지체 없이 사유를 결번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결번 대장 나왔고 결번. 결번은 뭔지 아시죠? 그래요. 자, 이제 토지를 합병했어요. 9, 10, 11 세 개를 묶었다. 원칙 몇 번지로 가야죠? 9번지. 문제는 이 두 개 집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지우겠죠. 요거를 결번 그래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는 결번 처리한 집은 요거는 다시는 쓰면 안 돼. 그런가 하면 이거 또 쓰면은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합니다. 결번 생기면 이제 요거 쓰지 마라 라고 적어놔야죠. 공부가 뭐다? 결번 대장 되죠. 그래서 결번 대장은 얼마 동안 보존한다? 영구 보존한다. 하시면 되고. 이 문장이 우리 시험에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한번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네? 명칭 기하세요. 지상 경계점 등록. 중요하고 또 하나 지상 경계점 등록 작성 관리는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요구하여. 얘기하세요. 이 문장도 빈출 지문. 4번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면적은 지적청하여 결정한다. 왜 X? 지적 측량 X. 그런 문제지? 그런 문제야. 주문 꼭 받기를 거부해. 그러지 마. 또 5번. 지적 공부를 요구했어요. 이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하는 경우 한 단어로 묶어야죠. 이건 한 단어로 뭐다? 왜 이제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렇게 하세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보존한다? 지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에서. 이 문장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보관하고? 소관청이 보관하고.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불가시적은 이제 지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이 보관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열람 신청은 누구한테 해요? 소관청하고 읍면 동장. 올해 시험에 그거 나올 거야. 확인할게요. 우리 서버노트에서 이제 26페이지 16 위에 박스 있죠.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올해 이 파트 시험 나올 거예요. 이거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가시적 지적 공무는 누가 보관하고? 지적 소관청이. 요것도 이제 그럼 가시적 지적 공무 열람 신청은 누구에게? 소관청이 하는 거죠. 아니지. 소관청밖에 없잖아. 갖고 있는 보여줘야죠. 가시적은 소관청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보관하고? 지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이 보존하고. 요거 열람 신청은 누구에게? 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그 구조를 아셔야 돼요. 그럼 또 하나 불가시적 지적 공부 멸실 방지 체구축은 누가 한다? 그게 국장이야. 밑에 문장 보세요. 보존하고 그 밑에 멸실 방지 체구축은 달라. 구분하셔야 돼. 다시 그 문장 꼭 아셔야 돼. 국장은 보면 지적 공부를 복제 관리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느낌이 여기가 이제 올해 시험 나올 차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보세요. 3장 뒷부분은 타이틀이 4개 있거든요. 첫 번째 지금 여기 지적 공부의 보관 및 열람 하나. 두 번째가 지적 전산자료 이용 절차. 세 번째가 부동산 종합 공부. 네 번째가 복구. 4개인데 작년 시험에서 끝에 3개가 시험 나왔어요. 3문제가. 요거만 안 나왔어요. 올해 이제 그거 나올 차례야 이제. 표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12번. 12번 이제 제목이 뭐예요? 소지동 신청 및 지적 관리. 그 말이 온 거면 이제 지적 정리 그 말이에요. 옳은 것도 있고. 지적 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동호사 정정 보관한대. 등록상 정정 처한 성과도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법률에 따른 시행령 88유형에 따른 결의서를 작성한 후에 이거 정치 보시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하고 사유란에 뭐라고 적고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쓰고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하도록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정정 파트죠. 그래서 뭐 기업번호는 뭐고 지체 없이 돼 있고 이음번호는 뭐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이렇게 특징이 있죠. 지적 측량이 문제가 없죠. 이렇게도 나와요. 남대로 막 나와. 사이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 파트가 거기에 이제 관리 파트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 보셨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분기법 볼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